여기 오사카에서 1시간이면 닿는 온천 마을이 있다. 아리마 온천이다. 일본 3대 고탕 중 하나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비롯한 수많은 역사적 인물들이 사랑했던 명탕이다. 젓갈색의 금천, 그리고 투명한 온천, 두 가지 개성 있는 원천이 있고 운치 있는 돌길과 레트로한 거리가 이어져 걷는 것 자체가 즐거운 온천 마을이다. 이런 아리마 온천에는 료칸이 꽤 많다. 저마다 역사가 있고 저마다 온천이 있다. 그 중에서도 일본의 유명인들이 다녀간 료칸 아리마 온천에서 여기서만 경험할 수 있는 반온욕 금천, 800년을 이어온 그 시절의 온천을 그대로 즐길 수 있는 온천 료칸 도생 고쇼보. 오늘은 3분 여행과 함께 아리마 온천과 800년 역사의 도생 고쇼보를 같이 들여다보도록 하자. 오늘 이 영상에서는 오사카에서 아리마 온천까지 가는 방법부터 온천 마을 먹거리 산책, 도생 고쇼보의 객실과 온천, 방에서 즐기는 저녁과 아침 식사, 체크아웃 후 꼭 먹어야 할 점심, 그리고 예약 방법까지 전부 정리한다. 자, 이제 떠나보자. 아리마 온천은 오사카에서는 한큐 삼방가이의 한큐 고속버스 오사카 우메다 터미널에서 출발한다. 전철로도 낭만있게 갈 수 있지만 초보자에게는 짐을 실을 수 있고 한 번에 직행으로 갈 수 있는 버스를 추천한다. 티켓은 일본 교통카드가 있다면 가장 편리하고 없다면 키오스크가 한국어로 되어 있어 티켓 구매가 어렵지 않다. 편도 1,400엔이고 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한국에서 든든하게 미리 일본 교통카드를 사두고 싶다면 일본 현지보다 비싸지만 구매할 수도 있다. 유튜브 아래 쇼핑 태그를 걸어두도록 하니 필요하면 구매하도록 하자. 전광판에서 승차장 번호를 확인하고 버스에 탑승하면 된다. 짐은 셀프로 넣어야 하고 1시간 정도 달리면 아리마 온천에 도착한다. 고베에서 오는 방법도 있다. 산노미야 역에서 신키버스를 타면 된다. 신키버스 터미널은 산노미야 역 바로 옆에 붙어 있다. 탑승 방법은 동일하지만 하차 종료소가 한큐버스 터미널이 있는 번화가보다 살짝 아래쪽이다. 고베로 돌아갈 때도 같은 곳에서 타야 하니 기억해두자. 아리마 온천에 도착했다면 바로 숙소로 가기 전에 마을을 먼저 걸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마을은 언덕이 많으니 짐이 있다면 숙소에 먼저 맡기도록 하자. 유모토자카 거리는 에도 시대부터 이어져 온 오래된 가게와 기념품점, 카페가 줄지어 있다. 이 거리에서 들러야 할 곳이 몇 군데 있다. 먼저 타케나가 정육점, 창업 약 100년의 노포로 고베규를 사용한 고로케와 멘치카츠를 판다. 갓 튀긴 고로케 한 개 190엔,
걸으면서 바로 먹기 딱 좋다. 탄산 센베이노 미츠모리에서는 아리마의 명물 탄산 센베이를 판다. 여기를 꼭 가야 되는 이유는 각 구운 탄산 센베이를 1인당 한 장을 무료로 시식할 수 있다. 온천에 포함되어 있는 탄산수를 이용한 센베이로 탄산의 맛과 센베이의 고소한 맛이 느껴진다. 아리마 온천에서만 먹을 수 있는 명물, 각 구운 탄산 센베이를 구매할 수도 있는데 선물로도 좋다. 비밀의 미타라시 단고도 인기가 많다. 쪄낸 단고를 토치로 구워 겉은 고소하고 속은 쫀득하게 녹아내리는 식감인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단짠 미타라시 소스와 콩가루 그리고 탄산 센베이까지 함께 나온다. 단고와 탄산 센베이를 한 입에 같이 먹으며 쫀득함과 바삭함이 동시에 느껴지는 새로운 감각의 디저트다. 와가시 공방 아리마에서는 카린토 만주와 사케 만주가 인기다. 사케 만주는 사케의 은은한 향과 파당금의 균형이 좋다. 카린토 만주는 겉은 바삭하고 안은 파당금으로 촉촉한 식감이 일품이다. 나는 카린토 만주가 더 취향이랄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하는 킨센야키. 찹쌀떡 안에 홋카이도산 파당금을 넣고 표면에 간장 파우더를 뿌린 과자인데 앙금의 단맛과 간장의 짭짤함이 절묘하게 어울린다. 선물로도 가져갈 수 있으니 우레시노역 안에서 시식은 꼭 해보도록 하자. 여기서 꿀팁 하나. 카카오톡 3분 여행을 등록하면 맛집 주소나 쇼핑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맛집의 경우 쇼츠에서 본 영상의 가게 이름을 검색하면 바로 찾을 수 있으니 꼭 활용해 보도록 하자. 이제 토센 고쇼보로 이동한다. 버스터미널에서 도보로 1분 거리 아리마 온천 마을에서 이보다 편리한 위치에 료칸이 있을까 싶다. 여기서 반전이 있었다.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온천 료칸이라는 걸 알고 갔기 때문에 꽤 클래식할 것이라는 각오를 했다. 근데 들어서는 순간 생각이 달라진다. 입구를 들어가면 직원분이 캐리어의 타이어를 닦아주시는 것부터 시작한다. 오른편에는 코타스 휴게실이 있고 체크인은 서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레스토랑 같은 공간 좌석에 앉아서 진행된다. 물수건과 차 그리고 비매품인 오리지널 다이후쿠가 나온다. 둥글고 부드럽고 입안에서 녹는 듯한 식감인데 하나 더 먹고 싶을 정도다. 연박을 한다면 2번 먹어보고 싶을 만큼 인상적이다. 체크인부터 체크아웃까지 전담 나카이상이 담당해서 안내해주는데 이게 이 료칸의 핵심 포인트다. 요즘 캐주얼 료칸들은 서비스가 점점 축소되는 추세인데 여기는 전통을 잘 지키고 있는 느낌이다. 게다가 연륜 있는 선배님들이 아닌 젊은 직원들이 절도 있고 품격 있게 안내해주는 것도 놀라웠다.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짐을 들고 이동해야 하지만 직원이 다 해주시니까 걱정은 없다. 체크아웃 할 때는 미안해서 그냥 내가 들고 내려왔다. 방으로 이동하면서 건물 자체가 볼거리다. 쇼와 초기의 목조 3층 건물로 건물 곳곳에 빛과 그림자를 이용한 장식품들이 있다. 타니자키 주니치로의 음력 예찬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공간이 더 다르게 보일 것이다. 어딘가 고베다운 이국적인 정치도 함께 느껴지는 독특한 분위기다. 이 료칸의 재미있는 점은 방 하나하나가 전부 다른 테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역사 속 인물이 숙박했던 방, 예술가가 머물렀던 방에는 실제 작품이 전시되어 있기도 하다. 이번에 숙박한 방은 사진을 테마로 한 방이었다. 객실 문을 열면 바로 방이 나오는 구조가 아니라 일본 료칸 특유의 젠시스를 지나 방으로 들어가는 구조다. 젠시스만 해도 비즈니스 방 하나
A급 크기로 전체적으로 공간을 여유롭게 사용한 느낌이다. 놀랍게도 최신 호텔에서도 좀처럼 보기 힘든 터치식 도어락이 있어서 왠지 언밸런스에서 웃음이 나왔다. 방으로 들어가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인테리어 오브제들이다. 이 방은 사진을 테마로 한 방이라 곳곳에 사진에 관한 소품들이 눈에 띈다. 오래된 카메라, 필름 케이스, 빛바랜 사진들, 누군가의 기억이 이 방 안에 조용히 쌓여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냉장고 안에는 음료수가 있지만 유료다. 생수 2병은 서비스로 제공된다. 그리고 온천 료칸에서 빠질 수 없는 마사지 의자도 보인다. 온천에서 몸을 지지고 나와서 마사지 의자에 눕는 흐름이 이미 머릿속에 그려진다. 이번 여행의 피로는 여기서 완전히 끝낼 수 있을 것 같다. 왼쪽에는 화장실과 욕실이 있다. 바닥이 타일로 되어 있는데 요즘 료칸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힘든 포인트다. 다이슨 드라이기도 기분 좋다. 오래된 건물 안에서 이런 현대적인 도구가 자연스럽게 섞여 있는 게 이 료칸의 재미있는 면이기도 하다. 이제 본격적으로 방 안에 들어간다. 다다미 방이 우리가 머무는 메인 공간이다.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다다미의 감촉이 편안하다. 가운데 테이블 위에는 당 보충을 위한 사탕이 올려져 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작은 배려가 쌓여서 료칸의 격이 만들어진다. 가습기도 있는데 일반적인 초음파 방식이 아니라 물을 데워서 가습하는 온열 가습기다. 전기는 좀 더 쓰지만 위생면에서는 이 타입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방 한쪽으로 살짝 튀어나온 창가 앞의 히로엔도 인상적이다. 테이블과 의자가 있어 차 한 잔 마시며 쉬기 딱 좋은 공간이다. 창밖으로는 아리마 온천의 골목이 내려다 보인다. 오가는 사람들을 조용히 바라보며 차를 마시고 있으면 어딘가 이 마을의 시간 속으로 스며드는 기분이 든다. 구석에는 예전 작가가 집필할 때 사용하던 도구들이 인테리어로 전시되어 있다. 사용 가능한 건지 오브제인지 모를 정도로 자연스럽게 놓여 있는데 이게 오히려 더 분위기 있다. 단지 하룻밤 잠을 자는 곳이 아니라 어딘가 시간 여행을 하러 온 듯한 느낌이 드는 곳이다. 이 료칸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온천이다. 토생 고쇼보는 금천, 원천, 가케나가시 숙소다. 아리마의 온천수는 약 600만 년 전 일본 열도 아래로 가라앉은 바닷물 성분을 포함한 물이 솟아나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비화산성 온천이다. 금천의 염분 농도는 바닷물의 무려 1.5배에서 2배, 국가가 요양천으로 지정한 9가지 성분 중 7가지가 포함되어 있어 만병의 효과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곳은 대욕장이 인기의 포인트다. 씻는 공간에서 경사진 곳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반혼욕이기 때문에 반노천 공간으로 갈 때는 반드시 몸을 낮춰야 한다. 아리마 온천에서 반혼욕이 가능한 곳은 여기가 유일하다고 한다. 갈색빛 온천이라 서양인들도 많이 즐기고 있었고 커플들이 함께 들어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신기하고 재밌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나도 모르게 탕에서 일어서면 국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자. 가족탕도 있다. 60분 5,500엔 예약제로 운영된다. 타투가 있어도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대욕장이 걱정되는 분들은 미리 예약해두면 좋다. 불투명한 갈색 온천이라 물속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포인트다. 가족탕은 외부로 이동해야 하는데 약 5분 정도 이동해야 하니 그 점은 기억해두자. 이제 석식 시간이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면 저녁 식사는 방에서도 즐길 수 있는 플랜이 있다. 금액은 살짝 비싸진다. 객실 식사를 선택하면 나카이상이 식사 15분 전에 방에 와서 정성스럽게 세팅해준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망설임 없이 완벽하게 세팅을 해내는 모습에 무심코 감탄하게 된다. 술은 이 지역의 사케 3종 비교로 주문했다. 나카이상의 추천으로 오늘의 식사에서 가장 어울리는 사케로 마시기로 했다. 료칸을 즐기는 방법 중 하나는 이 지역의 술과 계절 요리와의 페어링이다. 전체는 나무 상자에 담겨 당당하게 등장한다. 핫슨이라 불리우는 음식들, 작은 접시 하나하나에도 메시지가 느껴지는 구성이다. 특히 인상적인 건 거품 간장이다. 스펀지 카스텔라처럼 생긴 것이 놀랍게도 간장이다. 요리장이 직접 고안한 것으로 이 간장만으로도 사케를 마실 수 있을 만큼 맛있다. 찍어 먹는 사시미와 함께 먹으면 식감도 재밌다. 모둠회는 기름이 올라 입안에서 녹는 참치와 도미모듬, 무 모양으로 만든 무떡은 죽순, 유채꽃, 새우가 더해져 봄의 색감을 연출한다.
삼치, 파, 소금구이는 라임의 상쾌함과 소금간이 잘 어울리는 봄을 느낄 수 있는 구이 요리다. 메인은 고백유 철판구이다. 한입 크기로 부드럽게 잘라 구운 고백유에 샐러드와 구운 채소, 생강, 된장이 함께 나온다. 식사는 농가와 직접 계약한 코시히카리로 지은 바 고기와 잘 어울려서 무심코 미필하게 된다. 디저트는 큼직한 딸기 바바루아, 기분 좋은 단맛으로 마무리된다. 여기서 한 가지 뷰 포인트가 있다. 그릇이다. 요리를 먹다 보면 접시 아래 특별한 문자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 문자들은 토생 고쇼부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것들로 료칸의 정체성을 식기 안에 새겨 넣은 것이다. 요리를 만날 때마다 작은 발견이 이어진다. 저녁 식사 후에는 1층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신다. 밤이지만 계속 마시게 되는 맛이고 일본의 버블 시대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공간이다. 다시 저녁 온천을 즐기고 방으로 돌아오면 이불이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다. 낮에 봤던 오브제들이 어느새 머리맡에 자리를 잡고 있다. 장식품인 줄만 알았던 것들이 사실 이 방에서 잠을 자는 사람을 위한 배려였다는 걸 이 순간에야 알게 됐다.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냥 좋다는 말로는 부족하고 감동이라고 하기엔 너무 조용하고 이 느낌은 직접 와서 경험해 봐야만 알 수 있는 것 같다. 아침 식사는 식사 30분 전에 나카이상으로부터 잠을 깨우는 갓짠 귤 주스를 받는다. 마사지 체어에 앉아 마시는데 귀족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 사이 직원 3분이 와서 이불을 정리해준다. 이불 정리 솜씨가 너무 프로페셔널해서 놀랐다. 정리가 되면 다시 나카이상이 테이블을 세팅해 주신다. 아침밥인데 뭔가 준비가 많다. 검은콩 유도우가 인상적이다. 검은콩 두유 같은 색의 단단한 두부인데 눈앞에서 갓 깎은 갓소부씨를 듬뿍 올려준다. 이 특이하게 생긴 상자에는 숯이 들어가 있고 다시를 데워 따뜻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준다. 파와 생강, 숯주로 데운 다시와 함께 먹는다. 정성이 느껴지는 유도우라 고급감이 있다. 하나하나 후투루가 없다. 연어는 두툼하게 제대로 구워져 기름이 잘 올라있다. 지금까지 먹어본 연어 중 최상급이었다. 보라색 반찬 함에는 멸치, 산초, 검은콩, 비지, 온천계란, 따뜻한 채소까지 재료마다 식감이 달라 입에 넣을 때마다 새로운 조화가 느껴진다. 밥이 윤기가 흐르고 적당히 단단해서 반찬들이 자연스럽게 밥을 더 먹게 만든다. 여기서 기절하는 포인트는 몇 장 안 되는 김조차도 따뜻하게 먹을 수 있게 숯이 들어가 있는 함에서 나온다. 토생 고쇼부의 식사는 하나하나 정성이 들어가 있는 식사로 맛도 맛이지만 이런 식사를 준비하는 분들을 생각하면 정말 감동적이다. 식후에는 역시 1층에서 커피로 마무리한다. 체크아웃 후에는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짐을 맡기고 점심을 먹으러 간다. 아리마 온천에서 꼭 먹어야 할 가마솥밥 전문점 쿠츠로기야다. 주말이나 관광 시즌에는 줄을 서는 게 거의 당연한 분위기라 오픈 30분 전에 도착했는데 이미 웨이팅 확정이다. 안내받은 곳은 다다미방 개인실이었다. 신발을 벗고 편하게 앉아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가게 이름 그대로 쿠츠로기, 즉 휴식이라는 말이 잘 어울렸다. 주문한 메뉴는 쿠츠로기 세트. 가마솥밥에 산나물, 도미, 연어, 문어가 들어간 호화로운 구성이다.
여기에 6가지 반찬, 하시미, 도미, 남방스케까지 함께 나온다. 처음엔 가마솥밥이 주인공이겠지 했는데 반찬들도 단순한 조연에 머물지 않을 만큼 맛있었다. 가마솥밥은 주문 후 25분 정도 걸린다. 뚜껑을 여는 순간 수증기와 함께 올라오는 향을 참을 수 없다. 도미의 감칠맛, 연어의 짭조름함, 문어의 탄력, 산나물의 향. 각 재료의 개성이 살아있으면서 함께 어우러져 최고의 맛을 만들어낸다. 여행지에서 먹어야 할 보상 같은 한 끼였다. 만족스러운 점심을 마치고 다시 료칸으로 돌아간다. 맡겨뒀던 짐을 찾고 오사카로 향하기 위해 바로 옆 아리마 온천 버스 센터로 이동한다. 티켓을 구입하고 리턴하는 버스에 몸을 싣는다. 창밖으로 아리마 온천의 골목이 천천히 멀어진다. 온천 마을의 작은 골목들, 돌길 위에서 먹었던 코로케, 방한 오브제들의 감초, 반 온욕의 따뜻한 갈색물, 하나씩 기억이 스쳐 지나가는 사이 버스는 어느새 도시를 향해 달리고 있다. 오늘의 여정도 이렇게 끝이 났다. 이제 예약하는 방법이다. 호텔 가격은 계속 변동하지만 기본적으로 호텔 예약 사이트가 공식 홈페이지와 비교해서 비슷하거나 저렴한 경우가 많았다. 단순하게 숙박만 예약한다면 호텔 예약 사이트가 더 편하고 금액도 나쁘지 않다. 다만 방에서 식사를 즐기는 헤아쇼크를 원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헤아쇼크는 공식 홈페이지에서만 예약이 가능하다. 당연히 금액도 방에서 먹는 쪽이 더 비싸다. 영상에서 본 만큼 서비스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공식 사이트로 들어가면 먼저 객실 일람 페이지로 이동한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점이 있다. 일본어로 진행하면 마지막 결제 단계에서 지역과 우편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긴다. 해결 방법은 간단하다. 사이트 언어를 영어로 바꾼 후 크롬의 번역 기능으로 한국어로 보면서 진행하면 된다. 객실을 고를 때는 지구 트윈룸과 지구 일본식 방이 가장 저렴한 타입이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다. 방에서 석식을 즐길 수 있는 헤아쇼크는 내가 숙박했던 철락 타입부터 가능하다. 지구 타입을 예약하면 방에서 식사 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니 이 부분은 꼭 확인하고 선택해야 한다. 철락 이상의 객실을 선택했다면 객실 내 식사 서비스를 선택하고 정보를 기입하면 결제 화면이 나타난다. 꽤 번거로운 과정이긴 하지만 헤아쇼크를 경험하고 싶다면 이렇게 해야 한다. 반대로 저렴하고 간편하게 예약하고 싶다면 호텔 예약 사이트가 훨씬 낫다. 또 하나 알아두면 좋은 점이 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식사 없는 플랜이나 조식만 포함된 저렴한 플랜을 선택할 수가 없다. 석식은 밖에서 해결하고 숙박만 저렴하게 하고 싶은 분들도 역시 호텔 예약 사이트를 이용하는 게 더 낫다. 정리하면 이렇다. 헤아쇼크를 원한다면 공식 홈페이지, 그 외에는 호텔 예약 사이트가 편하고 저렴하다. 각각의 링크는 영상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다. 아리마 온천에서의 도생 고쇼보는 먼저 위치가 너무 편리하다. 처음 와도 쉽게 찾아오기 좋고 전철로 온다면 아리마 온천역에서 전화로 픽업 요청하면 바로 와준다. 일반적인 고급 료칸이라기보다
과거 예술가들이 영감을 받던 장소에서 편리하고 안락하게 숙박하며 그때 그 시절의 최고급을 누릴 수 있는 곳이다. 이 료칸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금천 원천 카케나가시 그리고 아리마 온천에서 유일한 반훈육이다. 이 때문에 해외 손님도 많다. 체크인부터 체크아웃까지 나카이상이 하나부터 열까지 담당해서 꼼꼼하게 챙겨주는 것도 요즘 료칸에서 만나기 힘든 서비스다. 오래된 료칸이지만 깔끔하게 유지되어 있어 고즈넉함을 느끼면서도 불편함이 없는 숙박이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벚꽃 시즌에 방문했지만 예년보다 늦게 피어서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주변이 전부 벚꽃나무라 3월 말에서 4월 중순까지가 가장 좋은 시즌이 될 것 같다. 아름다운 걸 좋아하는 감수성 터지는 사람이라면 이때를 노려보는 것도 좋겠다. 3분 여행과 함께하니 아리마 온천에서 800년 역사의 금천 반훈육도 참 쉽다.